네, 자,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주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앵커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일단 이제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애플의 발목을 잡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좀 언론을 통제하고 싶지만 시위 얘기도 많고요. 뭐 특히나 이제 베이징에서 베이징대 대학생들의 시위가 조금은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해외 언론이 있긴 있는데 일단 애플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부터 드려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폐장하면서 거래가 한산했지만 이제 애플이 1.9%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폭스콘 공장이 있는 정저우 쪽에서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가 이탈이 워낙 많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정상적인 조업이 좀 불가능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아이폰 신규 제품이 나오는 그 출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사인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아이폰 14 출하량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의 매출 둔화를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만약에 이제 오픈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애플발 이슈도 당연히 챙겨봐야겠지만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이에 따르는 또 그 시민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월드컵을 보고 있으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왜죠?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집에서 가둬진 상태에서 네. 뭘 할 수가 없는데 예. TV를 틀고 보는데 이미 다 노마스크. 노마스크에 예. 엄청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맞습니다.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중국은 또 월드컵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이 중국으로서는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위가 사실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베이징대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출신 학교인 칭화대에서조차도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네. 이 독재의 한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한 건데 mRNA 백신 접종이 미흡한 상태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좀 확산이 된다면 즉 리오프닝은 조금씩 재개는 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이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추산이긴 하지만요 3억 명이 넘는 환자와 6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로서도 길거리에서 이제 축구라도 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이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했죠. 25bp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충격을 좀 보완해 주려는 유동성 보강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유동성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그 의구심이 예. 계속 그 시장에서는 뭔가 깔려 있는 그런 노이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없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뭐합니까? 누군가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애플 발목 잡는 중국이라고 하셨지만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게 이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건 전 세계 소비 시장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봉쇄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악재를 조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시장에서 워낙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리오프닝의 속도를 좀 가져가고 그리고 연말 연초로 넘어갈수록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역발상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노이즈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이슈를 조금 짚어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투데이 분석이라든지 이슈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항상 등판하는 분이 계시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볼 수밖에 없는데 11월 말에 11월 30일에 현지 시각이긴 한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노동과 경제와 관련된 연설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노동이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 경제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에 따르는 이제 긴축의 스탠스를 당연히 내비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최근에 FOMC 의사를 통해서 분명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11월 FOMC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비췄거든요.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슈를 자극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30일에 이런 식의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8월에 잭슨홀에서 시장이 굉장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은 피벗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10월까지 조정을 크게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S&P가 잭슨홀만큼 올라왔고 금융 여건도 그때만큼 완화되다 보니까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만한 타이밍이야 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30일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되거나 관망세가 더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월의 입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변수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날에 GDP, 미국의 3분기 GDP도 나오고 또 ISM 제조업 지표도 나오고 고용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변수들이 상방에 압력을 줄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떨어질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해석하기가 재미있는 게 네. 아마 별로일 겁니다. 별로다. ISM 제조업 지수도 아마 50포인트 이하, 즉 네.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고용 지표도 현재 예상으로는요 26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내려올 거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도 비록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면서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이후에 12월에 FOMC에서는 분명 다른 스탠스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예상과 달리 만약 지표가 잘 나와버리면 이건 또 아이러니하게 시장은 또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의 마진이 드디어 좀 저점을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국내 제조업 마진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내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은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물가의 상승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의 적자 폭 확대 이게 결국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마진이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오고 파월이 어떠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11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의 영업 마진이 바닥을 찍고 있더라고요. 좋게 보면 드디어 유가 하락에 영향이 이제야 좀 들어오는, 즉 기업들은 비용의 삭감이라든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 어떤 뭐랄까요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야 좀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문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 재고가 안 줄어들고 있다. 네. 근데 재고가 바닥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수요가 늘어난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업이 매출이 먼저 꺾이지 않고 영업이익이 먼저 꺾여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먼저 꺾이는데 매출이 돌아서기 전에, 즉 재고가 소화되기 전에 영업이익은 바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힘들어지면 어떤 일들을 발생하느냐? 비용을 삭감시키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거나 하다못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A4 용지도 이면지 쓰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먼저 줄이다 보니까 즉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소진되는 거를 보고 싶은데 재고가 소진되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영업이익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는다라는 거는 기업 단에서의 비용에 대한 그리고 구조 조정의 이슈가 이제야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어떤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원자재들의 하락세가 이제야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바닥을 찍었다 하는 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라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지만, 이 내부적인 마진이 이제는 좀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우리나라가 지금 2,300을 깨면 지금 2,400 중반인데 한 5%만 하락해도 이제는 또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만큼 단단해진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종목별로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위믹스 사태로 촉발된 게임주들의 급락, 그리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종목별 변동성이 그쳤을 뿐 전체적으로는 잘 견뎌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변동성을 축소해내는 내성이 계속 작용을 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에 노출이 될지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 결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뭐 중국 이슈도 있고 파월의 의장의 스탠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경제 지표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춤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 주춤되는 게 향후의 주도주를 다시 재발굴하기 위한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야 되는 조정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종목별로 악재는 좀 충분히 소화해 나가는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는 계속 좀 잘 버티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